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만약에 저분 말씀하신 대로라면 분양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 전세 보증금보다 더 비싸지 않는 분양주택을 왜 뭘로 그 가격에 분양을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급금으로 60%를 줍니까? 그게 뭔 선급금이에요? 중도금도 60%까지 안 줍니다. 이건 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관세청은 청장님 누구세요? 예, 아, 네. 관청장입니다. 관세청은 요새 꽤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관세청이 사실 수입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을 일일이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물류량이 발생하기 엄청나서,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제가 놀란 거는 저번에 얼마 전인데 동해안에 무슨 마약을 잔뜩 실은 배가 들어왔었다고. 맞습니다. 4월달에 옥계항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건 결국 뭐 잡긴 잡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그거는 첩보 활동을 잡은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받았습니다. 그걸 안 받았으면 그냥 멀쩡히 왔다 갈 뻔했죠. 한국이 경유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예, 남미에서 온 그 남미에서. 마약입니다. 예. 근데 왜 들렀던 거예요? 그 배가 여러 군데를 뭐 들렸습니다. 보급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추적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와중에 저희들이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그 배에 있다라는 정보만 알았지 네. 실질적으로 그 어떤 배냐, 큰 5,000톤급인데 그 넓은 곳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탐지견과 또 해경이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접근을 배라고 했습니다. 찍어준 건 아닌데 그 배를 찍어줬는데 그 어디에 있는지 아. 그래서 선실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직접 해경과 저희 관세청 직원 그리고 그 탐지견 2마리가 직접 출동해서 네. 적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국내 마약 반입도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 무슨 우편? 예, 특송 국제편. 예. 국제편 이런 걸로 많이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들도 가져오지만 이제 특송 그 제도 자체가 간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송을 악용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 한 41% 특송과 국제편의 4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이 문제죠.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정상에서 공급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수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범죄자 또는 혹시나 또 호기심을 가진 이런 수요자를 막기 위해서 그 특송으로 들어온 그래서 적발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뭐 특송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마약 그과 관련해서 악성 마약 우범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 관리자처럼 악성 체납자처럼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네. 혜택들을 좀 차단하는 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마약 단속 정책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 지금도 일단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쭤봤던 거는 통관 자체 단계에서 이걸 검색해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학원이 있겠죠. 학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얼마 전에 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추가 검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편 그렇습니다. 집중국에 예. 인력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 전 집중국이 다 하고 있어요?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 동서울 우체국 거기 있으면 한 군데서만? 예. 그 왜 한 군데서만 하세요? 국조실 주관으로 다 해야지.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우편 집중국이 20몇 개인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중 하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왜 인력 보강이 안 됐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법적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개인 이제 화물 들어오는 건데 일단은 여기 한번 해보고요.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과기부 뭐 등등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뭐 그 법적 문제 조금 걸리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법적 문제가 걸려요? 저기 관세청이 인력을 채용하고 저기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가 문제예요? 들어올 때 아마 이제 개인 물건이 들어온 거니까 이걸 다 일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검열이라고? 예, 일종의 그런 검열로 보는 거죠. 예. 아니 그렇게 치면 저 마약견 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도 다 위반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 말씀을 엑스레이로 체킹한다든지. 올리자면 예. 일단 그 통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관이 됐기 이제 때문에 통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체국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의 그 우리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체국 입장에서는 또 한번 그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그 아니 저희들 그러니까 하고 그 있습니다.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 됐는데 뭐 지금 일단 시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곧 지나면은 저희가 완벽하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우편 구매나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져 가지고 이게 지금 요새 입시생들이 잠안 오는 데 쓴다고 그런 약 사 먹고 그런다는 네, 얘기가 ADHD, 있는데 예, 그 향정신성 물질의 일종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 지금 특성으로 이제 얘기를 예, 좀 집중해서 특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 특성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편물 내용물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문제됐는지 나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그 동서울 그 우체국 집중 우체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들이 또 서로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추가해서 또 그 보충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시범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갑니까? 올해까지는 않고 그 말 그대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그 국조실 주관으로 이건 해서 별도로 하면 그거는 예, 챙깁니다. 별도로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 단속 기간도 지금 11월 30일 날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성과도 좀 저희가 보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가지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뭐가 문제가 돼요?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세상에 마약 단속하는 검색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건 총리께서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 합동회의 했던 거잖아요. 챙겨서 하십시오. 해서 지연되지 않게. 하여튼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 같습니다. 관세청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예,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기 문제도 전에 보니까 다 부품별로 따로따로 맞습니다. 수입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예, 그 총포 화약법상의 그런 또 허점을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총기류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개머리판 이것은 개인이 그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게 그 총포류 화약법의 비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탄피 이런 거는 총포류 화약법 대상인데 그 지금 비대상과 대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총포류와 관련해서 총열은 총열은 총열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상 비대상 이렇게 쭉 나눠지가 있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 총포 화약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법 개정을 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총열 따로 들어오고 그 개머리판 따로 들어오고 지금 절차는 그다음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법이 없어서 단속을 대통령님 발견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 올리면은 이제 비대상 총포 화약법에 따른 비대상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들여와 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탄표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에서 또 조달 아니면은 또 밀수를 해서 그거 제대로 된 그 총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아니, 협의를 해서 좀 그런 우범 다수 반입하는 그런 그 우범자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지금 경찰청하고 공유를 해서 지난달에 또 그 타격도 자, 하고 알겠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쪼가리 내서 수입을 하고 그 어쨌든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어쨌든 누군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지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걸 다른 기관들이 예를 들면 단속을 통해 막든지 뭐 그거는 다른 기관이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계를 못 넘어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안이 뭐냐, 어쩔 수 없는 거냐. 저희들이 그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 확충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물품들 자체가 그 이행자 특성 우편 이런 부분들은 그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 보는 워낙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3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봅니다. 이상적인 거는 한 7초 이상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적인 어떤 정원 이 부분이 필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장비 부분들도 이제 기재부나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확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밀리미터 검색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문형 탐지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을 결국에는 인력과 그 장비 확충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있잖아요, 달러. 외환 유출할 때, 밀수출할 때. 예. 내가 어디서 보니까 뭐 3만 불, 지금 현재 만 불입니다. 소지 한도가 10,000불이에요? 예. 만 불 이상이면 신고. 근데 뭐 몇십만 불을 가지고 나가도 안 걸린다고 주장을 하던데. 그 뭐 책갈피에다 끼워가지고 가거나 이러면 못 잡는다. 그거 진짜예요? 나갈 때는 그 인천공항공사 저희 관시청이 아니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일일이 옷을 벗고 소지품을 다 그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직원들이 10,000불 이상이 확인이 되면은 그걸 세관한테 알려주면은 세관이 이제 그걸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거를 그 인천 이제 공항 검색 직원이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관세청 소관이 아니군요. 이거는 나중에 누가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시장이 측에서 이게 지금 검색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그냥 적당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환치기 단속도 관세청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도 할 테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속은 경찰과 제 관세청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원 그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23페이지 이거 관련된 건데 지금 철도 표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차량이 부족하다면서요. 차량 부족도 있고요. 또 평택 오송간 병목이 있어서 있어요.
하여튼 네, 그 부분 병목은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예.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원인은 차량을 더 투입하면 되잖아요. 예. 못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차량을 투입한다고 해도 병목 아니 병목 얘기는 예. 됐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차량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어서 중년을 뭐 옆에 분 한다든가. 얘기해 보세요. 차관입니다. 네. 그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절차가 다 있습니다. 예, 저 공공기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제작하는 경우도 한 4년 정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철도의 그 여객들이 그간에 이제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버스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즌. 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그거보다는 예. 그 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차량이 수급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7년부터 지금 31편성이 들어옵니다. 2027년, 8년, 2년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충분히 저 이 커버가 차량은 저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네. 다 제 시간에 납품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진짜? 아, 그 논란이 되는 것들은 네, 그 그것 때문에 다원시스 그런 거예요. 뭐 그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지금 거기는 저기 제 시간에 납품하고 있어요. 예, 거기는 제 시간에 로템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열차는 로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원시스라고 하는 데는 아이텍스 마음 뭐 그다음에 전동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철도라든지 이렇게 좀 속도가 낮은 구간 이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 뭐 어렵게 돌려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름 얘기했으니까 거기가 발주는 많이 받는다면서요. 저가 낙찰해가지고 예. 발주는 받는데 거의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기 한준호 의원이 가보니까 제작도 안 하고 있더라면서요. 예, 현실적으로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 또 여러 발주는 가지 의혹들도 또 있습니다. 발주는 받아놓고 예. 제작은 안 하고 발주받은 그 선급금 가지고 딴 거 저 열심히 했다는 본사 짓고 있더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철도국장입니다. 최대 7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국가계약법상 선급은 70%까지 줄 수 있도록 줄 수 되어 있습니다. 있다지 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금을 보통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말이. 보통 인간에서는 계약금 10% 주잖아요. 70% 줬더니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70%까지 줄 수 있다는 건 예산 조기 집행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지. 그 당연히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원시스인가 뭔가 거기는 저 대체적으로 70% 선급금 받아가지고 제작도 안 하면서 그 딴 거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던데 조사는 해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조사 과정에 있고요. 저희도 일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렇죠, 사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꽤 오랫동안 거기서 납품 받아가지고 납품이 아니라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네. 계속 그 낙찰 생산 물량을 쌓아놓는 모양이던데 예. 앞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일단 감사를 진행해서 조사를 좀 더 깊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어요, 그게?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입찰했고요. 1차하고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 50량 정도가 지금 납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미 예. 그 상태에서 또 낙찰을 예, 받았어요? 24년에 또 3차 입찰을 했습니다. 그거는 28년에 차량이 납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납기 지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납기 지연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다원시스 전동차를 입찰한 거는 코레일도 있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 철도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입찰 자체는 예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 기구 그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거죠. 지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낙찰된 금액으로는 얼마쯤 돼요?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정확한 대충 그냥. 수치는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 2, 3조 정도 되는 걸로. 2, 3조? 예, 그 정도. 2, 3조면 그러면 3조 2조에 선급금으로 50%만 줬다 해도 1조 원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코레일 부사장입니다. 네. 네, 코레일 부사장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어디 계세요? 예. 네. 코레일 부사장입니다. 그 다원시스가 이제 150량에 최초에 22년도까지 22년 말까지 납품하기로 돼 있는 게 150량이고 150량을 전부 예. 납품하기로. 예. 근데 한 개도 안 됐겠네. 그게 보니까. 이제 그 한 110량 정도 들어왔고 40량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40량은 예. 금액이 얼마예요? 40량 정도면은 약 한 20억씩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00억. 예. 8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23년도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게 이제 208량인데 이 중에서는 지금 한 30량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 2차 계약분이 한 218량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고 한 5천억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3차 계약은 116량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이게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억이 좀 못 되는데 전체 다 해서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성금은 61%를 지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기 집행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작용한 부분이 있고 지금 다원시스에서 한 달 전부터는 다시 또 작업 재개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국회가 떠드니까 면평으로 하겠죠. 이제 자금 조달의 그 경색 때문에 공급망이 좀 무너져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 1,000억 정도를 자금 조달을 해서 지금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네. 돈 1,000억이 없어가지고 딴 데서 조달한단 말이에요. 그거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네. 아무리 들어봐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이 선급금에 대한 집행 내역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급금으로 60%를 줍니까? 그게 뭔 선급금이에요? 중도금도 60%까지 안 줍니다. 하여튼 이런 게 지금 22년도에 이미 납기를 어겼고 23년에 한 거 또 어기고 있는데 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했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70%씩 줘가면서. 이건 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저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가 없죠. 선급금으로 받아간 것조차도 지금 수천억인데 어디가 없고 그 돈이 없어가 1,000억 빌려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공사다. 작업도 안 하고 있다가 국회가 막 난리치니까 이제서 또 시작했다는 건데. 그 70%씩 선급금 주는 규정을 바꾸세요. 저기 정책실장님. 그거 조기 집행인이 문의해가지고 이런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잖아요. 예. 내가 사실은 이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든지 하십시오. 특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건 승인을 받든지 이런 절차를 만들어야죠. 네네. 그 좀 말이 됩니까, 저게? 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예. 예. 전 국가계약, 공공계약은 다 똑같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수천억이 저렇게. 하여튼 철저하게 좀 조사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수사를 하든지 뭐 그거라도 해서 잘 조사를 하세요.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또 그 다원시스는 또 다른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그래? 그 부품 그 납품 과정에서 부품이 뭐 엉터리돼가지고 다 예, 깨지고. 그것도 지금 무슨- 현재 조사는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수사 의뢰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얘기 하셔서 그런데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나마 납품한 것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무슨 연결 부위가 깨져가지고 예. 뭐 이탈했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저가 입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적합의 점도 뭐 그럴 있다고 수도 있어요. 봅니다. 예. 예,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어차피 제대로 안 할 건데 막 일단 낙찰 받아가 70% 받고 네. 돈 받아서 쓰고 오고 뭐 즐겁지요. 어차피 이래 된 거. 내가 보면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입찰이
가격 경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최저한을 정하든지 이렇게 하고 대신에 그건 뭘로 경쟁하냐? 정부 발주니까 공공성 요소를 넣으면 되잖아요. 공공성 요소에 개발하면 되죠. 예를 들면 국내 자재를 쓰냐, 국내 기업들한테 협조를 받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근로자들하고 사이가 좋냐, 근로자 임금 보상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수치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공익적 요소들을 차라리 입찰 경쟁 요소로 좀 만들고 가격은 최저한을 정하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가격을 해야지. 저가 입찰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코레일 직원들이 그 직원으로 또 들어가서 또 재취업하는 양상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이 전동차 또 고속열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사실상 국내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안까지 포함되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대규모 사기 사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